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30일자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브로드컴, 아마존, 메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차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엔비디아 차트고요. 뭐 보시다시피 다운 트렌드 라인이 있었고 월, 화, 수, 금입니다. 목요일이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이어서 휴일이었죠. 그리고 금요일에 오전장만 이루어졌습니다. 월요일에 살짝 갭 상승해서 빠지는가 싶더니 다시 올랐죠. 그리고 183.30에서 저항받았고 화요일에 밀려 내려왔죠. 뭐 다 아시겠지만 아마존 아마존이 아니라 알파벳 TPU 관련해서 쭉 빠졌지만 그래도 다시 캐치업을 했고 수요일에 좀 더 상승하나 싶었는데 다시 하락을 했죠.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확실하게 저항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요일 쉬고 금요일에 추가로 하락을 해서 결국은 177.0이죠. 177.29네요. 177.29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177.00으로 장이 마감됐는데 여기서 뭐 GPU, TPU 논쟁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다들 아시다시피 GPU는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고 TPU는 텐서 프로세싱 유닛인데 제일 큰 차이점이 전력 소모라고 하죠. 근데 그냥 전력 소모도 문제지만 AI 특화된 칩이 TPU라고 할 수 있고 그 외에 범용성은 아무래도 GPU가 더 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쿠다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쿠다가 GPU 하려고 만든 그런 프로토콜? 그래야 되나? 그런 라이브러리 시스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라이브러리들이 쿠다를 이용을 하게 되어 있죠. 엔비디아에.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게 개발을 해본 입장에서도 그렇고 실제 일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물론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거기에서 굉장히 큰 LLM 모델을 돌려서 만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굳이 쿠다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아키텍처를 가진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좀 더 밖으로 나와서 실제로 여러 분야에서 응용 분야 이런 데서 사용을 할 때 과연 쿠다를 벗어나는 개발 환경이 구축되는 게 쉬울까?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TPU를 구해서 쓸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런 것들 고려를 하면 엔비디아가 당장 크게 밀리거나 해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GPU 수요나 오더 아직 남아있고, 앞으로 일정 부분의 GPU 수요를 TPU가 대체를 한다고 해도 어차피 풍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뭐라고 해야 되죠? 엔비디아의 독점은 깰 수 있을지언정 엔비디아를 누르고 엔비디아가 뒤처지고 그런 게 아니죠.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엔비디아의
그 수익을 뺏어가는 그런 느낌은 있겠죠. 그래서 그거가 과연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 뭐 어차피 지금 이만큼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 캐치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만큼 올라올 게 반 뺏겨서 좀 덜 올라간다 정도지. 이게 그것 때문에 하락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 많이 올라가지는 못했다? 그것 때문에 주식 가격이 떨어진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일단은 엔비디아가 그런 이유로 일단은 177 그리고 뭐 170을 뻗친 거죠. 그 다운 트렌드 라인으로 따라서 빠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연 엔비디아가 이대로 밀릴 것이냐? 뭐 일단 164.58까지 밀리는다고 하면 이게 깨지면 이제 하락 완전히 들어가는 거죠. 이게 위일 라인이 그 바로미터가 됩니다. 이거보다 떨어지면 아 진짜 하락이구나 하고 여기선 진짜 팔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아직은 뭐 물론 이제 이런 데서 사신 분들은 정리해야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면 지금 버텨도 좀 되지 않나. 이게 깨진다고 해도 일단 164.58까지는 좀 버틸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성향, 취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상승세가 꺾인 거는 맞고요. 꺾였지만 과연 하락 전환이냐라고 보면 아직은 하락 전환으로 보기엔 좀 애매하다. 그리고 177이 어떻게 버티는지를 좀 본 다음에 그 이후에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더 추가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추가 하락보다는 반등할 여지가 조금 더 있어 보인다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그렇게 정리하고요. 다음은 애플이죠. 네. 애플은 뭐 같은 이유로 애플이 알파벳하고 협력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나왔고 그것 때문에 쭉 치고 올라갔죠. 뭐 아주 막 팍팍 치고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일단 전고점은 돌파를 한 상황. 돌파했다가 밀리고 돌파했다가 밀렸지만 결국 금요일에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트렌드 라인을 따라 올라가는 모양새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따라서 올라가면 뭐 일단 신고점 만들었고요. 아직 신고점을 만들었지만 의미 있는 신고점이라고 보긴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니들이 너무 길고 얘도 상대적으로 니들이 길어서 뭐 금요일 다음 주 월화 올라가는 거 보고 그때 돼서야 어떤 신고점으로서 레벨을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게 새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뭐 레벨 그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이 각도가 이 각도로 꺾여서 올라갔는데 그게 꺾였느냐? 아직 꺾인 게 아니죠. 하락 전환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애플은 아직 꺾이지도 않았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가다가 옆으로 와서 패러렐 채널 하한선 닫고 다시 튀어 올라가고 옆으로 가다가 다시 이 패러렐 채널 하한선에서 지지받고 또 튀어 올라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걸 넘어설 수도 있고 넘어서지 않더라도 이 패러렐 채널이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움직임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뭐 얘를 조금 더 이렇게 길게 늘리고 이 패러렐 채널이 계속 갈 수 있다. 그래서 애플은 계속 상승세가 유지되고 모멘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애플은 앞으로 녹색도 계속 강하게 나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애플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솔직히 이거를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브로드컴, 아마존, 메타 순으로 차트 분석을 해드리는데 그 순서가 QQQ라는 ETF의 홀딩 순서죠. QQQ가 나스닥 100을 이제 수종하는 ETF고 그 홀딩은 마켓캡하고 좀 다르게 그 책정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물론 그 주식 가격이 오르면 그 홀딩 레이쇼 그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퍼포먼스에 비례해서 그 홀딩 레이쇼가 정해지는데 그 홀딩 레이쇼를 봤을 때 9.33이 엔비디아 제일 크고 그 다음이 애플,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7.70인데 저는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알파벳 클래스 A랑 클래스 C가 합친 게 지금 7.86이죠. 7.86이라는 얘기는 지금 7.70에 거의 마이크로소프트를 화요일인가는 넘어섰다가 다시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뒤집히기 직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를 먼저 보면 월요일, 화요일에 밑으로 내려왔다가 화요일 날 상승했고 수요일, 금요일에 이렇게 해서 492.37을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뭐 그 종가는 밀렸지만 일단 다운 트렌드 라인의 상한선은 돌파를 했지만 아직 컨펌은 안 됐죠. 아직 깨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반전을 이뤄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알파벳한테서 그 AI 그 인더스트리에서 영향력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이런 거에서 밀리기 시작하면서 여기서부터 계속 밀려 내려온 이유가 AI 버블 논란과 관련이 있었죠. 그래서 AI 버블 논란과 관련해서 AI에 투자한 많은 기업들 그리고 오픈 AI랑 마이크로소프트가 손잡고 굉장히 큰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들이 알파벳과 경쟁을 하면서 향후에 AI에 투자만큼 프로핏을 얻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회의론. 그게 어떻게 보면 AI 버블의 핵심이었고 그 중심에 오픈 AI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었는데 그리고 그런 그 투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전력 공급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픈 AI가 그, 엔비디아 이외에 알파벳의 CPU나 다른 그, 프로세싱 유닛들의 뉴 제너레이션 프로세싱 유닛, 그런 것들과 손을 잡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죠. 하지만 아무래도 CPU가 전력 효율 면에서 굉장히 그 장점을 갖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알파벳에서 그걸 풀겠다고 나오고 이따 보실 메타하고도 협력을 한다고 하고 애플하고는 이미 협력하기로 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상대적으로 거기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전력 관련된 효율 이런 것들이 엔비디아에서 이런 거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알파벳하고 협력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AI 버블이라는 논란에서 좀 빠져나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죠. 전체적으로. AI 인더스트리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AI 산업이 일단은 숨통을 트였다. 그래서 AI 버블 때문에
그 우려로 빠지던 것들이 다시 반전할 계기가 만들어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계속 될지 안 될지는 좀 두고 봐야겠죠. 하지만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도 그 수혜를 보는 쪽에 속해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 주초에는 일단 밀려서 시작했지만 수요일하고 금요일에는 다시 캐치업을 하면서 이 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상승세가 꺾여서 사이드웨이 움직임, 렌지 무브로 갔다가 빠지기 시작해서 지난주에 얘는 이제 하락 전환을 확실하게 나왔네요 라고 했지만 그 하락 전환을 반전시켰습니다. 그래서 492.37을 넘어서고 이 다음 패러렐 채널의 상한선에서 벗어난다는 게 컨펌만 돼도 일단 하락 전환이라는 것은 벗어날 수 있다. 뭐 여기에다가 뭐 새로 뭐 그리고 그럴 필요는 없지. 사이드 무브가, 렌지 무브가 살짝 시프트 다운을 했어도 하락하지는 않는, 하락 전환은 아닌 상황으로 판단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그 조건이 뭐냐? 492.37을 넘어서서 이 위쪽에 위치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그래서 이 492.37 레벨이 다시 밀려 내려오게 되면 하락해서 여기에서 새로운 레인지가 만들어질지언정 계속 하락세가 유지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yes or no, 하락이냐 아니면 다시 그 렌지 무브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492.37이다. 왜? 여기서 핑크색, 이게 지금까지 움직이던 레인지였는데 그 레인지가 깨졌는데 일주일 만에 다시 캐치업을 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컨펌은 아니에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492.37을 넘어설 수 있느냐 없느냐를 잘 보신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뭐 지난주에 제가 컬럼에서도 그 11월의 마지막 주, 이미 지난 그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 버티고 올라올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일단은 버티고 올라왔죠. 뭐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지수들도 그렇게 버텨서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멘텀은 꺾였을지언정 하락 전환은 하지 않는 정도로 되었는데, 그게 다시 캐치업을 하면서 레인지 무브로 다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됐는데, 그걸 이어나갈 수 있을까 없을까가 다음 주 12월 첫째 주에 판가름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알파벳이죠. 네, 알파벳 뭐 월요일, 화요일 잘 나갔죠. 하지만 한계가 있다 정도로 정리가 되고 있는 느낌이죠. 뭐 여기는 새로 신고점 찍어주고, 뭐 여기에다가 뭐 패러렐 채널 그릴 만한 것도 딱히 없습니다. 뭐 여기에 있고, 여기에서 요렇게, 이게 아니네요. 여기에서 트렌드 라인 그려주고, 이 트렌드 라인을 기준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라인에서 패러렐 채널 이렇게 만들어주는 건데, 그게 이전 삼아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인데, 요거를 살짝 어저스트를 다시 하면 얘를 얘로 안 넣고 얘로 넣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놓는 게 얘가 맞을 것 같네요. 네, 얘는 아웃라이어 취급을 하고 여기에서 지지받고 올라간 걸로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트렌드 라인 하나 그려놓은 게 있고 여기 밑에서 올라오는 이것도 의미가 있는 트렌드 라인이죠. 좀 지저분하지만, 그리고 요 빨간색도 가파르게 올라가는 걸로 각도가 변했기 때문에 얘는 일단 지워도 되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요걸 기준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얘도 뭔가 각도가 나올 것 같은데. 네, 얘도 각도가 나오지만 일단 꺾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그리도록 하죠. 얘도 넘어가고 지금 현재로서는 얘가 제일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죠? 뭐 얘를 이게 맞겠네요. 그죠? 이렇게 돼서 여기서 이제 올라갔는데 저항을 받고 밀려 내려오는. 그러니까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알파벳은 그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계속 상승세 유지하고 있죠. 지금 알파벳을 비트할 수 있는 주식이 없습니다. 뭐 엔비디아도 알파벳의 상승세에 비하면 밀리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엔비디아하고 알파벳은 서로 카운터 포지션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파벳은 뭐 계속 간다. 그리고 여기 신고점 만들었지만 여기 패럴 채널 보시는 것처럼 이거 따라서 이렇게 뭐 올라가거나 아니면 살짝 일시적으로 밀렸다가 다시 올라갈 확률도 없지 않다 정도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굳이 빨간색으로 이제 해놓을 필요는 없겠죠. 얘는 초록색으로 그대로 하고 네. 알파벳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브로드컴이죠. 브로드컴은 드디어 386.48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컨펌까지 됐죠. 뭐 아무래도 브로드컴은 소프트웨어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면 하드웨어, AI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뭐 TPU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다른 AI 칩에도 한 발 걸쳐 있는 상황이고, 어떤 식의 프로세싱 유닛을 사용을 하던 간에 브로드컴의 기술 없이는 뭐 일이 잘 진행이 안 되겠죠. 여러 가지 데이터 센터 내부에 여러 가지 설비 이런 부분들에 다 걸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브로드컴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PU 얘기 나오면서 그 전력 효율 이런 것들이 더 낮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그 전력 때문에 그러니까 전력 소비 때문에 위축되었던 설비 투자가 좀 더 부스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GPU의 품절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 비용이나 그 수요가 제한적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에 TPU를 풀기로 하면서 전기 수요에 대한 그러한 그 제한 없이 조금 더 많은 프로세스를 스펜드 할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브로드컴은 조금 더 수익을 낼 가능성이 더 커졌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제일 큰 수혜를 본 거는 알파벳도 알파벳이지만 브로드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뚫고 올라갔습니다. 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까지 목요일 없었고 그런 상황이라서 뭐 여기에다가 뭐 새로 뭐 그리고 할 거는 없고 그냥 386.48에 뚫려서 신고점 만들었다. 그냥 그거죠. 그리고 뭐
굳이 여기에서 무슨 다른 저항선 같은 거를 측정을 해서 하기에는 뭐 여기 로우 하이 레퍼런스도 딱히 그릴 게 없죠. 이게 로우고 뭐 요게 하이인데 이건 너무 가파르고 로우에 여기 이 하이는 좀 약하고 뭐 여기 로우 하이도 마찬가지고 여기 로우 하이 하나 그릴 수 있겠네요. 요거 뭐 이 정도. 그리고 얘는 오렌지색, 로우 하이 레퍼런스 라인은 오렌지색이죠. 하이 로우나 뭐 이 정도 그릴 수 있겠네요. 아니면 어느 게 더 높죠? 얘가 386.48, 386.40, 486.382, 482 얘가 맞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더 올라가면 여기에서 저항선으로서 저항을 받고 뭐 더 올라가면 여기서 밑에서 올라오는 뭐 이런 트렌드 라인인데 이 트렌드 라인은 뭐 딱히 이 트렌드 라인 얘보다는 지금 트렌드 라인으로서는 얘가 더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저항을 일단 받은 걸로 보고 뚫려서 이 트렌드 라인은 큰 의미가 없지만 내려올 때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일단은 그려놓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브로드컴 계속 잘 나갈 것 같고 다음 주에도 계속 잘 나갈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약세가 없죠. 그렇다고 하면 이 언저리에서 유지가 되거나 더 치고 올라가거나 하겠죠. 뭐 브로드컴은 계속 잘 나가겠구나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마존이네요. 아마존. 네. 뭐 아마존도 일단 금요일 반등했고 월, 화, 수요일에 살짝 밀렸지만 금요일에 계속 치고 올라가서 233을 넘어섰죠. 233.2가 됐죠. 그런데 과연 얘가 계속 상승을 유지할 수 있을까? 뭐 딱히 아마존이 상승할 만한 요인, 매크로적인 요인은 없어 보이죠. 하지만 장 전체가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일단 같이 올라갔고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AI 투자에서 좀 뒤처지는 느낌이었는데 비용 측면에서나 뭐 서비스 측면에서나 아마존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기대가 되고 있죠. 막연 하나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존도 포텐셜이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뭐 리테일 관련된 것도 충분히 괜찮고 그리고 이번 제가 이 녹화를 지금 토요일 저녁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봤던 뉴스 중에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금요일이죠. 금요일 세일이 작년 대비 한 4% 이상 상승한 걸로 스펜딩이 상승을 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경제 자체나 경기라는 측면에서는 뭐 좋은 신호라고 일단은 받아들여야 되겠죠. 뭐 이거 좀 삐딱하게 본다면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세일할 때 기다렸다가 왕창 산 거 아니냐. 다 이게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거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하지만 일단 그렇다고 해도 스펜딩할 돈이 있다는 얘기니까. 뭐 미리 땡겨서 썼건 어쨌건 스펜딩은 스펜딩이고 오른 건 오른 거니까. 세일 어마운트가 오른 건 오른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하면 뭐 리테일 관련된 기업들은 아무래도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 오를 수 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단 뭐 여기 있는 이런 주요 레벨들이 저항선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 그죠? 그리고 이 다운 트렌드 라인도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에 걸려서 월요일에 오른다고 해도 236.53을 쉽게 뚫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다시 이렇게 밀려 내려간다고 하면 뭐 233 정도에서
하고 이 215.90 이 정도에서 레인지 무브로서 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핑크로 하자면 뭐 이 정도? 이 정도의 레인지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주 금요일에서 이번 주 금요일에 만들어진 이 레인지가 당분간 아마존이 갈 수 있는 레인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타네요. 야, 메타가 드라마틱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금요일날 이렇게 했다가 월화수금 이렇게 됐는데 알파벳 TPU 관련돼서 메타가 주요 플레이어로 나왔다는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메타가 투자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된다면 뭐 어떻게 보면 알파벳의 파트너로서 약점을 받은 그런 게 되고 뭐 일단 그 알려지지 않은 메타만의 AI 그리고 메타만의 그 AI 환경 구축 뭐 이런 거를 꿈꾸고 있다가 사람들도 다 빠져나가고 AI에서 완전히 뒤처지는 걸로 보여서 우르르 떨어졌고 매출도 떨어져서 우르르 떨어졌는데 한 방에 역전이 된 게 알파벳과의 TPU 협력, 투자 이런 부분이죠.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캐시도 많고 메타는 반등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그게 정확히 맞아 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메타는 그냥 알파벳이랑 손 잡았고 투자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700 이상 뭐 계속 쭉쭉 치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논란의 여지가 없죠. 메타가 투자를 해서 알파벳이 그걸로 CPU 만든다는데 떨어질 이유가 없죠. 앞으로 더 잘 팔릴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하면 지난 어닝 때부터 시작된 이 하락 다시 캐치업할 충분한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 뭐 더 이상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메타는. 그래서 제가 지금은 메타 팔 때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월요일에 제가 방송을 했으면 다시 살 때요 라고 말씀을 드렸겠죠. 그리고 나서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판단은 다 개인이 하시는 겁니다. 당신 믿고 샀더니 이게 뭐야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투자 판단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메타 좋아 보인다. 여러모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벌써 12월이네요. 다음 주 월요일이 12월 1일입니다. 2025년도 하는 사이에 저는 확 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모로 저는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모로 2026년이 기대가 되기도 하고 걱정도 되기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남은 한 달을 잘 마무리해야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남은 한 달 잘 마무리 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12월 첫째 주 주말에 선물 차트랑 그 스톡 차트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